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당권 주자 중 한 분입니다. 김기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후보 등록하셨는데 일단 어떤 마음으로 후보 등록하셨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어떻게든 내년 총선 꼭 압승해야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 견인해야 되겠다는 아주 비장각오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서 그렇게 앞장서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등록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이 반드시 당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 다른 후보들보다는 내가 이런 장점이 더 많다.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직접 경험한 사람이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울산광역시장을 4년 동안 하면서 종합행정을 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합행정이라는 것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 민생 현안 전부를 다 다루는 곳이거든요. 그랬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경험을 다 가진 사람이 이제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되면 누구보다도 민생 현안을 가장 실시간으로 현장에 챙길 수 있는 역량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제가 그 국민의힘이라는 큰 정당의 원내대표를 맡아서 전국 단위 대통령 선거 네. 또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지휘했는데요. 그 선거 결과 우리가 이겼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압승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큰 정당을 이끌었던 경험 네. 그리고 선거에 나가서 중도에 그만둔다거나 또 아니면 선거에서 진다거나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이기는 리더십 그게 검증됐다. 그것이 후보들 중에 제가 유일하다는 말씀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그 대권에 대한 욕심이 없다. 네. 본인이 이번에 당대표를 뽑는데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된 시점에 대표가 된 사람이 내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보나마나 사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편인 사람들 계속 공천을 줘서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당에서 후보 경쟁하는 과정에서 자기 유리하게 되니까 그또 과거에 또 그런 일들이 어느 당 막론할 것 없이 있어 왔지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당은 또다시 쪼개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누가 본다 하더라도 제가 가장 적임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차기 당대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 바로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일일 텐데요.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치고 180석 이상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총선 승리와 관련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은 어떤 경우에도 일을 잘해야 됩니다. 경제를 살려내고 민생의 아픈 곳을 잘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그것이 여당이지 말만 하는 것으로서는 여당은 인기를 얻지 못한다. 네. 저는 그것을 제가 여당 야당을 통틀어 겪으면서 확인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일 잘하는 여당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같은 이런 개혁 과제들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저는 집권 여당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다만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아서 직접 그런 정책 여당의 역할을 해왔던 그런 사령탑의 한 사람이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일을 잘하려고 하면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동안 대통령하고 당 지도부가 호흡이 잘 맞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네. 그래서 당 지지율도 폭락을 했던 아픈 과거가 있는데 더 이상 이런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서로 코드가 맞춰져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만나서 토론도 하고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민심을 전달하고 또 쓴소리가 있으면 쓴소리도 전달하고 그러면서 대통령과 사이에 소통과 공감을 잘 이루어야 그래야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느 후보보다 제가 낫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당의 대통합인데요. 총선을 이기려 그러면 당이 절대로 쪼개져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당이 쪼개져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요. 당의 공천 과정을 포함한 모든 당의 당직 선정이나 당 운영에 있어서 그러니까 연대와 포용, 탕평 제가 내세우는 이 연대, 포용, 탕평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연대, 포용, 인재 등용에서 탕평까지 다 포함해서 대통합 정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통성 기반을 제가 김기현이가 가지고 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아마 총선 승리를 이끄는 데는 가장 적임자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무게파 상향식 공천이 기본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한 인터뷰를 보니까 대통령 의견도 좀 수렴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대통령의 의견을 수렴했냐라고 묻기에 네. 대통령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냐고 묻기에 당연히 수렴해야지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대통령의 의견만 수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보도를 다 그렇게 하니까 마치 오해를 한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고 제가 다른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통령 의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당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뭐 당 외부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죠. 좋은 인재가 있으면 등용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인재 영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 당의 성공을 바라는 많은 원내외 인사들, 당 내외 인사들 이런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인물을 발굴해내고 그 인물을 잘 선정해서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총선 승리의 첩경이다. 그렇게 네. 믿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호흡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난연대라는 또 말을 쓰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유난연대가 무슨 말인지 윤상현 의원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서로 연대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대통령하고 연대한다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도 뭐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랬는데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하고 지금 그 안철수 의원은 한 번도 독대를 한 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차 한 잔 독대해서 마신 적 없고 식사 한 번 같이 독대해서 한 적이 없다고 한다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거짓말이다. 전화했다고 하는 그 뭐 당사자 그분이 나와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 거짓말이다. 가짜뉴스 중단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조금 그런 자꾸 윤심팔이 뭐 윤심호소인 모습 같은 것은 좀 자제하시면 좋겠다. 자기의 상품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지 왜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여 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자기의 상품의 그런 여러 가지 흠결들을 숨기려 하는 것이냐.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의원님과 안철수 의원 간 양강 구도가 좀 만들어진 모습인데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 여론조사들이 조금씩 이제 엎치락뒤치락 네. 하지요. 한참 제가 많이 앞서 있다가 또 조금 이제 거꾸로 뒤집어졌다가 지금 다시 또 이기는 거 지는 거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합니다만 나경원 전 대표의 불출마 또 유승민 전 대표의 불출마 이런 것들이 큰 변수였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일부 나경원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망감 같은 것도 일부 반영되었지 않을까 싶고요. 유승민 대표를 지지했던 그 사람들의 경우는 대체로 또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 이제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그게 일부가 또다시 합류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차피 이제 과도의적인 현상이고요. 네. 조금 조정기가 지나고 나면 김기현에 대한 지지가 확고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현장의 열기를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는 특히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100% 책임 당원들의 선거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준석 대표 시절에 굉장히 많은 2030 젊은 당원들이 늘어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2030 젊은 당원들의 어떤 마음을 잡기 위한 방안들도 좀 구상하고 계신 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 당 내부에서 뭐 지금 여론조사 나온 것도 보면요. 2030 세대의 경우에도 저 김기현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은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네. 때문에 2030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저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거나 당의 지지율이 낮다거나 조금 우리가 더 올려야 되는 것은 네. 사실입니다만 너무 그렇게 전제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2030을 포함해서 좋은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 당이 좀 더 젊어져야 된다 하는 데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있어서 청년들의 등용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적재적소 배치 청년들과의 교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존중되고 더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소통 공감을 하기 위한 시간을 네. 한 달에 한 번씩 가지겠다. 제가 직접 참석하고 필요하면 2시간씩 프리토킹하면서 청년들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내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내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청년팀의 별도 보좌팀들을 이 보조팀들을 만들었어요. 김기현과 함께하는 청년팀들, 그런 스포터즈나 혹은 정치지망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보좌진들이 굉장히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그게 2030, 뭐 40도 있습니다. 2030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좀 더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젊은 사람들이 말을 듣는다 그러면서 외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정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보좌진들 말도 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이 보좌진 협의회 기구를 활성화시키고 대표가 이분들하고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만나서 의견도 수렴하고 민심의 흐름도 읽어내고 그런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 이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장연대 중에 한 분이죠. 장제원 의원이 오늘 오전에 안철수 의원에 대한 뭐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차기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어떠한 당직도 맞지 않겠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과 의견을 나누신 부분도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뭐 사전에 교감을 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요. 네. 그 장제원 의원이 그런 면에서 보면 선당 후사, 성공 후사의 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뭐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뭐 흔히 말하는 윤핵관, 저는 그 편 자체를 싫어합니다만 네. 어떻든 윤핵관이라 하니 쓴다고 한다면 그 윤핵관 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때 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임명직 맞지 않겠다고 아주 백의종군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희생의 정신 그런 것들이 이번에 다시 보여졌다. 거기다가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은 뭐 그냥 그 공천 공포 막 이런 걸 계속 조장하면서 공격을 하는 데다가 대통령 뜻까지 자신의 발언까지 왜곡을 하니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싶어서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장제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백의 정신이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귀감이 된다. 저는 높게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장제원 의원이 막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그런 역량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평소에 늘 생각해 왔고요. 어떻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아무런 임명직 당직을 맡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인이 저런 선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뭐 다른 분들에게도 한번 이런 좀 더 자신을 비우는 노력들 저를 포함해서 더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당직 기용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편파적이 된다거나 국민의 정서, 국민의 기대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야말로 일 잘하는 분, 국민들의 기대 수준의 눈높이에 맞는 분을 아주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서 기용할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당 내에서 자꾸 후보들끼리 경쟁 과정에서 이게 당내 전당대회 우리 축제인데 여기서 이게 계속해서 내부 총질하는 사태들이 생겨왔습니다. 우리 당을 영남자민련이라는 식의 영남자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식의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건 우리 당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네. 어떻게 감히 어떻게 만들어 온 정당이고 어떻게 이 당을 다시 살려놓은 정당인데 감히 우리 당을 상대로 영남자민이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공식 사과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그동안 계속해서 공천 테러니 뭐 공천 뭐 공포니 하는 식으로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과도한 그런 비난을 하거나 폄훼를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자제하시고 사과하시는 것이 정치적인 도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오늘 보니까 친윤계로 꼽히는 뭐 이철규 의원이라던가 김정재 의원도 안철수 의원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SNS 글을 올리기도 했던데 역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철규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저는 사실은 모릅니다만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동안 가만히 있더니 너무 심하더라 뭐 이런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쌓였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제발 당내에 경선하면서 특히 대통령 선거를 여러 번 나오셨고 또 다음 대권을 하시겠다고 공공연히 말씀하시고 계신 분 입장에서라면 적어도 자꾸 당내 분란 일으키도록 그런 형태로 안 하시고 좀 예의 지키면서 점잖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준석계로 꼽히는 이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마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뭐 우리 당의 인재 누구든지 다 나와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또 당원들의 심판을 받고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한번 발휘해 보겠다. 그러니까 저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네. 또 뭐 그러면서 우리 당원들을
심판받는 과정이 아주 멋진 레이스가 된다면 그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최고위원회 후원회장을 맡기도 하고 전당대회 어떻게 보면 전면에 조금 나서는 모습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끼칠 영향 조금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 당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뭐 가령 뭐 저기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분들도 그렇고요. 김태형 뭐 충남지사 이런 분들, 이철우 경북지사, 뭐 박영준 부산시장 이런 분들도 다 중앙정치권 그 외에도 많은 시도지사들이 있으시죠. 네. 그런 분들도 한 분 한 분 다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고 오늘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영향 미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요.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주변에서 지원해주는 분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선의 경쟁을 펼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관련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면서 이번 주말에 장외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현 국회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뽑기 전부터 이재명 대표를 뽑는 것이 민주당의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공개적으로 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이 최악의 선택을 하고 더 최악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그런 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무와 관계없이 과거 개인적으로 저질렀던 부패 비리 혐의입니다. 네. 그 부패 비리 혐의가 사실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단군 이래의 최대의 부정부패, 권력형 그것도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 의혹인데 그걸 민주당이 의원의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을 악용해가지고 덮으려 한다. 방탄국회를 계속해서 소집해 되면서 임시국회를 연장해 가면서 그야말로 특권과 반칙을 반복하고 있다. 저러다가 어떻게 하리냐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국민들은 민생책이라고 지금 당장 고물가에다가 연료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 네. 뭐 당장 지금 해결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과제들이 나라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출도 지금 완전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다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온데간데 없고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국회를 완전히 이재명 방탄국회를 이렇게 악용한다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은 총선에서 폭망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